저는 결혼 한 달 차 아주 달달한 신혼여야 할 32살 새 신부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잠을 못 자는 건데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새 신랑 바로 제 남편 코골이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으니 가끔 코를 골 때 오늘은 피곤했나 보다 하며 넘겼는데 결혼하고 매일 같이 있으니 정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코를 곱니다. 특히 술 마신 날은 정말 벽이 울릴 정도로 크게 곱니다. 신혼이라 각방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잘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코골이를 알아보고 수술을 하자고 권유했는데 아플까봐 무섭다고 하고 어차피 또 재발한다고 돈 아까운 짓이라고 별 핑계를 다 대는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들과 같이 요즘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쓰시는 분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연과 같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코골이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원하는지 아세요? 먼저 부부가 꼭 같이 내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꼭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줘요. 남편이 자면서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남편, 즉 환자분은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진료실에 앉아있죠. 그러고 꼭 한마디 해요. 남편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편한 게 없는데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정작 환자 자신은 이 코골이를 치료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같이 자는 사람의 숙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숨을 쉬는 통로, 기도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기도가 잘 통해야 되는데 코골이 환자들은 이렇게 기도가 좁아져 있고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이렇게 기도가 거의 막혀 있어요. 일상에서 익숙한 차와 터널에 대해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통로, 기도를 터널에 비유해 볼게요.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산소와 공기를 차에 비유할게요. 저희의 목표는 차를 이 터널 밖으로 무사히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코골이 환자들은 차가 가는 길에 터널이 되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인 경우에는 아예 터널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보면 이 저널에서 보면 코골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심장병이나 당뇨, 뇌졸중의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각종 성인병들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차가 이 터널을 잘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던지, 중반부가 막혀 있던지, 아니면 터널 후반부가 막혀 있던지, 아니면 차 자체가 엔진이 너무 안 좋아서 터널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자체적으로 못 가는 것을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 이 터널 길이 막혀서 차가 못 지나가는 것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막힌 부분을 넓게 넓히던지 아니면 이 차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치료법입니다. 막힌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넓혀주는 것이 바로 수술이고, 그게 만약에 터널의 앞부분이면 코 수술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코로 처음 숨을 들여 마시는데 코가 휘어져 있거나 비염이 심하거나 하면 코로 숨을 아예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막 입을 벌리고 자고 다음날 막 목이 건조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코 수술은 비염 수술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가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 들어온 숨이 목에서 막히는 거예요. 편도가 엄청 크다든지 목젖이 아주 이렇게 축 늘어나 있던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간은 뜨겁고 맵고 찬 것들을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터널의 마지막 부분은 턱 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좀 수술이 커지고 전신 마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사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환자분도 그렇게까지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양악 수술을 하신 젊은 여성분이 갑자기 코골이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골이를 진단하는 방법이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면서 진짜 내가 코골이가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는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검사를 해요. 이 수면 다원 검사가 2018년도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12만 원 정도의 가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코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거의 한 60만 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었어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검사를 해야겠죠. 코 CT나 목 진찰, 코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을 확인하면 전반적인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어요. 정신과도 있고 호흡기내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료의 연속성이 늦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면무호흡의 결과에도 어느 수치에 따라서 경도의 수면무호흡, 중등도의 수면무호흡, 고도의 수면무호흡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는데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수술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을 것 같다. 어떤 분은 양압기만 껴도 어느 정도 나을 것 같다. 어느 분은 수술도 하고 양압기도 껴야겠다. 가끔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코골이가 없었는데요. 술 마시면 코를 많이 골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코골이 자체가 기도의 공간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마시면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터널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술 마신 분들이 코를 많이 골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예전에 없었던 코골이가 생긴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피부가 늙듯이 이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터널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까지 본인이 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체중 조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 체중의 10%를 감소하면 수면무호흡 지수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옆으로 돌아 눕는 자세로 변경함으로써 수면무호흡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자기 전에 진경안정제, 술, 커피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수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 타임을 만들고 과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양압기 처방이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한 달에 17,000원 가량만 지불을 하면 양압기를 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양압기를 렌트를 해주면 이제 나라 재정이 바닥이 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어느 조건을 정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 되어야지 양압기 렌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양압기 자체가 평소에 그냥 자다가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끼고 자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처음은 이 양압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것을 적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남편과 아내 케이스는 코 수술도 받고 양압기도 착용하신 고도의 수면무호흡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 남편분은 굉장히 잘 따라오셨고, 처음에도 이분도 양압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셔서 이제는 아침 생활이 너무 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면무호흡과 코골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되게 까다로워하는 주제거든요. 정확한 진단과 본인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수면무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인병들로부터 저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무호흡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치료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와 의사가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함께 치료하는 병이다. 이 정도만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재밌어지진 않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